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심에서는 이제 일부 승소하셨다는데 처음에 그러면 청구하신 금액이 얼마였나요? 1심에서 승소 금액 말고요. 법원에다가 소장 낼 때 얼마를 지급받아야 되겠다 하고 청구하신 금액이.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3월 2일 날 제가 계약서를 변호사님 사무실 쓰고 예, 위자료 2천만 원 이렇게 예,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예, 예, 그 기일이 나오면서 예. 1차 기일 그 피고 측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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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한 거는 네, 금액이 안 나갔죠. 그냥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했어요. 아니 근데 승소 금액이 아까 그 승소 금액이 4억 1,700원이요. 예, 그러니까 청구하신 금액이 아까 절반 정도라고 하셨으면 한 8억 총 그 속가 그러니까 청구한 금액이 8억 정도 되지 않나요? 원피고 총 자산이 1심에서는 9,600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요, 예,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참고 사항이고요. 네. 예, 그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50% 승소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 2심에서는 몇 프로 승소됐나요? 3심, 그러니까 2심, 3심에서는 1심에 3심에서는 45%요. 그러니까 2심에서 45%, 3심에서 45%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심에서는 판결문 1심도 그렇고 3심에서도 판결문은 소송 비용은 그럼 뭐 각자 부담하라거나 아니면 50% 절반씩 부담하라 뭐 그렇게 났겠네요. 절반은 아니고 예. 제가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아, 3분의 1 소송 비용 부담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예, 3분의 1. 상고는 각자 부담하라. 아, 3심은 각자 부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처음에 선임 계약을 할 때 네. 사무국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무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어떻게 얘기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변호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세 분이서 같이 보셨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님 얼굴 보셨는지 계약하실 때. 변호사님을 제가 14년도부터 뭐 여성의 전화 그 변호사님이 예, 상담해 주시고 이러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14년도 연결돼서 제가 18년도에 예, 변호사님을 뵈면서 계약서를 변호사님과 같이 작성을 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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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예, 제가 가정법원 방문했다가 그 앞쪽에 법인 법률 사무소를 상담을 들어갔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남편의 재산이 10억이고 뭐 이런 내역이 채집했고 이런 내역을 네, 이렇게 막 14년도 그 판결받은 그 부분에 연필로서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재산이 1억일 때는 5%에서 3% 뭐 이런 네, 상담받은 내용을 그분이 기재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를 사무국장님께 제가 드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선임계약 할 때도 변호사님도 계셨고 다 변호사님. 네네. 예, 보통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재판 들어갈 때 그때 변호사님 얼굴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궁금하신 점은 이제 말하자면 변호사님 쪽에서는 돈 3,180만 원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줘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안 주려면 어떻게 하는지인데 해결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임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임계약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임계약서는 한 신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심이 끝나면 1심이 끝나고 항소장 낼 때까지만 그 변호사와의 그 선임계약은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항소장 내고 난 이후부터는 그 변호사와는 이제 그 소송 대리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되고 단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또 새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물론 이제 계약서에서는 뭐 항소심, 뭐 상고심, 대법원까지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양식이라서 예. 그냥 1심으로만 끝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거의 뭐 99.99%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 계약상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1심 승소한 금액에서 이 계약상 정한 그 승소 보수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변호사한테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게 3심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변호사가 계속 소송을 맡게 되면 3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고 당사자는 한 번밖에 못 받.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통상 딱 한 번만 받고,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를 계속 썼을 경우에는, 그래서 1심 끝났을 때 바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의 뭐 서로 합의나 양의하에 뭐 최종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변호사가 바뀌셨잖아요, 2심에서. 예. 2심 때 예. 2심을 진행해 주셨으니까 2심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랬더니 딱 거절을 하셨는데, 아, 예. 변호사는, 예, 예. 어떻게 됐냐면 상간녀가 있었어요. 예, 예. 상간녀 진행하신 변호사님이, 지인 변호사님 다른 분이 하셨어요. 예, 예. 그러시면서 이게 이쪽 판결을 보시느라고 위임장을 넣으셔서, 예, 예. 이제 위임장이 1심에 끝나고 나서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딱 거절을 하셨거든요, 2심을.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 트러블이 생겨갖고 됐는데요. 네. 이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1심 끝나고 받을 수 있겠지만 같은 변호사를 계속 하게 되면 서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금액이 줄어들 경우에 2억 정도 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로도 아마 그 변호사님은 수긍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냉정할 수 있긴 하지만 1심 끝났으면 1심 끝난 걸로 이분은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나중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아까 3% 5%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승소보수금리 약정 비율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소보수금 정할 때 아까 청구금액 이야기했는데 그게 속가인데요. 이 청구금액이 속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고 난이도를 보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 뭐 1심에 대응 안 했다고 하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적게 이제 낮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2심, 3심 가서 그 소송이 또 간 걸 보면 또 난이도는 있는 소송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네. 일단은 이게 뭐 10%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지금 안 하시면 이 변호사님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거기서 불공정한 걸로 이거에 과도가 더 깎거나 이게 무효가 되거나 그렇게는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10%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 과도하다고 뭐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임 계약상 이 정해진 승소보수금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 승소금액 2억으로 줄어들었고 또 사시는 아파트가 1억 3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 해당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 다른 변호사를 또 승소보수금 지급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이 해당 변호사한테 그런 사정을 잘 말해서 잘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이 속가가 상당하다면 이 소송 비용 아까 3분의 1이고 3분의 2 그리고 50%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 대법원 부분에서 3분의 1 부분이라면 3분의 2 부분, 일정 부분은 좀 소액이라도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요 타협을 최대한 그 사무국장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중재를 서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사무국장님이 예. 처음에는 저게 3심 판결된 예. 그 판결 정본을 보내달라고 자꾸만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예. 못 보내드렸는데 변호사님이 딱 문자가 오시기를 이제 사무국장님은 이 일에서 손을 떼셨다고 안 보고 계시고 근데 이 변호사님 1심 진행하신 변호사님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이 또 폐업되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요. 네, 그런데 예. 소송을 하겠다. 7월 30일까지 입금을 안 하면 일단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로는 우리 선생님께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일단 사무국장님한테 최대한 이 부분 중재를 서달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타협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한 번 더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번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아마 변호사가 할 겁니다. 안 주면. 네. 그러면 1심 직격이기 때문에 1심 소송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는 원칙적으로 선임계약상 정해진 승소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부분 승소금액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사정을 설명해서 타협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금액이 비율이 10% 커지거나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무국장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선임한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변호사 선임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화번호는 열려 있습니다.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방송을 통해 무료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